그 자기조절력은 나머지 세 개를 받쳐주는 약간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얘 혼자로 우뚝 서 있는다기보다는 얘 혼자로 우뚝 서 있으면은 그거는 자기계발서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계발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그림 나오고 막 엄청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집어넣은 이유는요, 그 나머지 세 개를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 끊임없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유튜버도 그 처음에 막 10만, 20만 되게 어려운데 꾸준히 하면은 꾸준히 하면은 1년 만에 3만을 찍고 또 열심히 또 꾸준히 하니까요. 지금은 광고도 들어오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꾸준히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예. 맞아요. 작심삼일막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긍정과 도덕성과 긍정 정서를 계속 그 하게 해주는 밑받침되는 정서이기도 하는데, 뭔가를 할 때 실행이요. 어떤 경우냐면은 부모가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럼 부모랑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절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물리적 거리를 두셔서 그냥 좀 집을 좀 나오셔서 뭐 고시원에 살더라도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부모도 있는데요. 그 실행을 못 하세요. 한 발 발을 못 디디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 나쁜 부모고 안 좋은 부모인데 대충 견적은 나왔거든요. 나이 그 견적은 나왔는데 부모를 떠나 사는 삶은 견적이 안 나오는 미지의 세상이잖아요. 알 수 없는. 발을 못 디디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잘못된 굴레 안에 사는 남자친구가 정말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존재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 주변에 열이면 열다 걔랑 헤어져라 라고 정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는 정도의 사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나한테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편하고 익숙한 네거티브한 회색의 세상이요. 그래서 일단은 헤어져 보고 일단은 헤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패솔로지 본딩이라는 저희 전문 용어가 있긴 해요. 그런 잘못된 그 관계 맺음을 계속 하고 사는 분들은 이 자기조절력이 없어요. 그 머리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실행으로 안 되는, 막상 실행을 해본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과 대표를 하면서 의상을 만드는 과였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되게 낮은 분이셨는데, 과 대표도 왜 굉장히 그 지도력이 리더십을 인정받아낸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 왜 등 떠밀려서 마지막에 왜 그 어쩔 수 없이 누가 하면 되겠네. 그럼 누구 시키자. 뭐 반대하는 사람 있어. 막 그러다 봐서 밀려서 한 그 굉장히 귀찮은 일 많은 과 대표를 하게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과제가 많단 말이죠. 졸업 전시회를 해야 되면은 때때로 모여서 졸업 작품의 그 진도사항을 체크받고 교수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막 좀 이번에 3시 반까지 모이래 했는데 그럼 막 이 친구한테 막 짜증내요. 나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제일 바쁜 시간에 막 이러면서 이 친구 잘못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항상 의뢰 입장으로 사는 친구였는데 막 이제는 용기를 한번 내봐서 딱 다 모여 3시 반까지. 나도 정말 너희들한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니들이 안 모이니까 계속 다시 모이게 되고 교수님이 막 다음에 안 모인 사람 3명 안 모이는데 그때 같이 모이자 그래갖고 한 번 모일 거 2번 모이게 되잖아.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니까는 아무 군소리 없이 모이더래요. 3시 반에. 자기 너무 이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경험인데요. 그게 놀라운 경험이더래요. 한번 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갑의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유일하게 내본 적이었는데 의외로 애들이 을 입장일 때는 막 짜증을 내더니 갑이 되니까 순종을 하면서 3시 반에 다 모이더라는 놀라운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딱딱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과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또 사실은 필요해서 내는 요구사항인 거지 괜한 갑질에 쓸모없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를 이 친구는 그걸 갑이었던 거예요. 그게 갑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이러저러 해서 저러저러 하니까 저러저러 해. 그거는 이번에 해줄 수 없고 좀 기다렸다가 다음번에 뭐 단추 사러 갈 때 그때 네가 원하는 단추 나 그 1000종류
그때 얘기를 한꺼번에 해. 뭐 지금 해주면은 뭐 지금은 당장 사줄 수 없어. 뭐 내가 동대문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걸 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잘 따라오더래요. 놀라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한 발짝, 한 발짝을 딱 내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거는 이게 그 실행이 안 되면은 공연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은 앞에 거 세 개를 받쳐주는 근성이자 실행이자 한 발짝을 내딛는 힘이 돼요. 네. 혹시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 남자랑 여자랑 아니면 뭐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인데 분명히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부모가. 그래서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원장님 같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반대. 그래도 부모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뭔가 의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쵸. 특히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는 한국의 그 충효 사상 그리고 동양의 조직 문화 우리는 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불효자가 된 것 같고 이러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죄책감이 단어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제 개인적인 그 뭐 환자는 굳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일반 지인들이나 환자한테 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그 계급장 떼는 컨셉 저 아주 좋아해요. 네,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야자 타임 이런 거면은 야자 타임 뭐 10분 동안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막 이제 막 되게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계급장을 떼고 A 씨가 20대예요. A 씨를 30대 쯤에다 논 다음에 A 씨가 30대로 가고 50대인 엄마를 30대로 내려봅시다. 그래서 뭐 30대에서 이제 너와 내가 만나는 동등하고 평등한 삶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A 씨는 엄마를 친구로 사귈래요? 절대 안 사귄대요. 가까이 하기도 싫은 사람이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A 씨가 그 A 씨 엄마는 A 씨 친구가 아니야. A 씨와 A 씨의 관계는 여기서 모녀지간으로 만난대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풀까요? 그쵸? 네. 그래서 다들 부모, 자식이나 형제, 그러니까 뭐 우애 깊은 형제, 그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는 우애가 깊어야 되고, 뭐 부모와 자식은 항상 그 서로와 서로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부모, 자식하고 궁합이 100%까지도 아니고 맞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지 않나요? 그쵸? 맞는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게 맞으세요? 부모님과 궁합이? 저는 잘 안 맞아서. 그쵸? 네. 그쵸? 저는 잘 맞기는 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따뜻한 분이시긴 하는데 그 취미나 취향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따로 사는 거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부모, 자식 간의 적정 거리를 좀 내가 정해서 좀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명절에는 가주는 게 한국 문화 특성이잖아요. 또 생신 때도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스페셜하게 뭐 이벤트가 있을 때 갈 수도 있어요. 또 집안 분위기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생신이나 이럴 때 꼭 가서 앉아와도 되고 2박 3일 동안 거기서 안 지내고 와도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정해진 거 없어요. 아무도 정해진 거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라고. 명절에 어떻게 뭐 친정시댁 가는 뭐 시간 횟수 뭐 가서 먹는 거 아무도 안 정해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스스로 무슨 프레임에 갇혀갖고 그 내에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친정에서 결혼하는 하루도 안 자고 와요. 왜냐면 불편해서요. 네, 제 방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롯한 나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이 없고 하니까 또 이렇게 벅에 이런 게 제가 집순이기 때문에 벅의 퀄리티나 이런 거 엄청 중요한데 친정 집은 그 딱딱한 그 제 맘에 드는 그 굉장히 저는 그 오리털 푹신한 그거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편해서 근데 부모님이랑 사이 좋거든요. 근데 대신에 가까이를 좀 살아요, 친정이. 식사를 자주 해요. 여력이 될 때 쪼로록 가서 그냥 먹을 거 사갖고 와서
풀러도 먹고 어디 식당을 오세요. 식당에서 만나서 식당으로 헤어지고 이거 아주 좋아요. 식당에서 만나서 식당에서 헤어지는 네, 할 얘기 다 해요. 그 밥 먹는 2시간 동안 있었던 일 뭐 그리고 제가 피곤하면은 아빠가 밥 사준다 안 나가요. 왜? 내가 피곤하니까. 아빠 나 너무 피곤해. 이번 주에는 두 분이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 경우긴 한데 그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만 둬도 의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우리도 왜 사회생활 할 때 소셜한 가면을 쓰고 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야 될 때 뭐 2시간 만나야죠. 그래서 그 일 얘기하면서 정치 종교랑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 일 때문에 만나서 네 그런 거죠.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새로운 관계 정립을 조금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좀 깨보면 좋겠어요. 그 꼭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 그 누가 정했는데요.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다들 바쁘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서 맨 마지막 멘트가 네. 탁 와닿는 게 객관성과 네. 뭔가 제 삶의 그런 시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넣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되게 잘 맞는 부모 자식도 있어요. 그게 저도 환자분 중에 고민이 자기는 엄마랑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그랬는데 자기 여동생은 엄마랑 너무 잘 만나서 두 분이 궁합 잘 맞으면은 둘이 옷 사러 다니고 둘이 여행 다니고 이러면 되는데 근데 엄마가 꼭 딸을 둘을 엮어서 셋이서 뭘 하는 거를 좋아하는 또 아빠랑 또 엄마랑 사이는 또 안 좋대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다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궁합 맞는 사람들은 잘 지내면 되고 궁합 안 맞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부모 자식이니까 이해를 갖춰서 근데 그게 빈도수나 뭐 정도가 좀 서로 간에 좀 다르면 타협 하시면 되죠. 틱톡 틱톡 핑퐁 핑퐁 그래서 그렇죠. 네.